자, 보셨죠? 조금 익숙해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누구나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친숙해집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와 같이 미분꼴로 쓸 수도 있고 적분꼴로 쓸 수 있습니다. 위에 이 식에다 양쪽에 면적분을 한 겁니다. 이 면적분을 하면은 두 개입니다. 하나 더 하면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앞에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바뀌었어요. 선적분으로 바뀌었고 뒤에는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면적분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면적분을 하니까 컬 H는 HDL 면이 선적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가 이와 같이 면적분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앞에가 전도전류, 뒤에가 변이전류예요. 전류가 두 가지가 있다. 코일에 흐르는 저항은 전도전류, 그 다음에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변이전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거 최적적분은 겁니다. 세 개. 최적적분하면은 다이버전스가 뭘로 바뀝니까? 면적분으로 바뀌어요. D 필드가 전송 밀도가 이제 공간을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걸 전부 모은 겁니다. 이게 다 모으면은 이게 뭡니까? 전하예요. 전하 밀도를 최적으로 적분했으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적분 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전하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 최적 적분을 한 겁니다. 최적 적분을 하니까 이 자석 밀도가 B가 D에라는 공간을 뚫고 나온 걸 다 모으면은 알자가 0이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N극에서 나온 만큼 S로 갑니다. 딱 나온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을 적분하면 0이 되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마당에 관해서 있습니다. 마당. 그 필드, 장계인데 물리학 용어집을 보면 언젠가 장이 전기 마당으로 바뀌고 전개도 전기 마당.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이 마당으로 바뀌었어요. 마당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냥 장계 써요. 자, D는 제가 앞으로 세 개를 하면 이게 정입니다. 세 개는 정이에요. D는 입실론 2인데 두 개의 관계가 이때 E와 D를 앞으로 전기장으로 봅니다. 전기장음은 E와 D 두 개 다예요. 그 다음에 B는 뮤 H인데 뮤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 입실론은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에요. B는 뮤 H인데 둘 다 자기장인데 H는 자계라고 하고 B는 자석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전기장이다 하면 E 또는 D고 자기장이다 하면 H 또는 B예요. 근데 좀 더 세분해서 전개다 하면 E고 전속 밀도다 하면 D입니다. 그 다음에 자계다 하면 H고 자석 밀도다 하면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전개와 전류 밀도 관계입니다. 제1을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 전류 밀도라고 해요. 전류 밀도는 단위가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표준 단위가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전류가 통과하느냐 커런트 덴시티예요. 이게 세 개의 정의인데 여기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실론 뮤 시그마는 상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입실론 뮤 시그마는 상수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물질이 있어요. 자, 이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E라는 전개를 가했을 때 나오는 게 D인데 이게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필드가 상수가 아니고 교류로 가는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주파수에 의존할 경우에 어떤 주파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같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입실론은 상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기사 레벨에서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에서는 상수로 입실론을 우리가 상수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는 뮤 H인데 뮤도 H 물질의 자기적 성질인데 H를 거는 겁니다. 뮤에다 H 자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물질이 거느냐 따라 다르고
이제 주파수에 따라 어떤 고주파냐 저주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1학년, 2학년 기사 정도의 수준에서는 뮤를 우리가 상수로 취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J는 시그마 E, 시그마 전도도인데 전도도는 온도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사적으로 상수로 취급한다. 그래서 전기장 하면 E와 D, 자기장 하면 H와 B 이렇게 합니다. 전개 하면은 E, 전송밀도 하면 D, 그 다음에 자개 하면 H, 자송밀도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B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입실론은 뭡니까? 물질의 정기적 반응이에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뮤는 뭡니까? 물질의 자기적 반응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물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물질이고 그 물질의 정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의 전기적, 사기적 성질은 딱 두 개 결정해요. 뭐냐? 입실론과 뮤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물질의 전기적 반응과 자기적 반응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은 딱 두 가지 결정한다. 두 가지 요소가 결정한다. 뭐냐? 하나가 입실론, 물질의 전기적 반응입니다. 하나가 뮤, 물질의 자기적 반응이에요. 반응 같지만은 들여다보면 저 입실론과 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개가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조합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는 시그마 E는 우리가 전기 전자공학에서 오음의 법칙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의 원형이에요. 요 안에 어떻게 저게 오음의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데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자, 이제 E가 뭐고 D가 뭐고 H가 뭐고 B가 뭐고 J가 뭔가를 한번 봤습니다. 같이 판다. 입실론과 뮤는 물질의 정기적 성질, 물질의 자기적 성질, 정기적 반응, 자기적 반응인데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체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은 오로지 딱 두 개 결정한다. 뭐가 결정하냐? 입실론과 뮤의 조합이 결정한다. 입실론과 뮤의 다른 건 없다 이거죠. 저 두 개만 하면은 물질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발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발이 뭐냐? 다발. 영어로는 플럭스, 한자로는 속, 다발 속자입니다. 이 다발을 어떻게 정했냐면 어떤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전자칠판이 있어요. 전자칠판인데 어떤 바람이든지 뭐 물이든 뭐든지 좋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직으로 통과한다면 면에다 이 크기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스무게 통과한다. 비스무게 통과하면은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만 모으는 거예요. 그게 다발입니다. 다발.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 이 기호로 쓰면은 벡터의 내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벡터 x와 d라는 건 뭐냐면 면적 요소예요. 작은 면적 가상의 미분 요소예요. 내적은 수직으로 통과하는 것만을 얘기한다. 수직으로 통과하는 것을 인테그랄 다 모은 거예요. 그걸 다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파이의 다발은 그러니까 x의 다발입니다. 파이 다발이 아니고 파이의 다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x를 어떤 면적 요소를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걸 전부 모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x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x가 d가 되면은 전속이 되는 거예요. 전속. 전기다발. 이 x가 b가 되면은 자석이 되는 겁니다. 자기다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자기다발인데 자기다발은 단위를 우리가 웨버라고 합니다. 웨버예요. 웨버. 1V가 뭡니까? 1V란 1초 동안에 1웨버의 자속이 변하는 양이에요. 1초 동안에 1웨버의 자속이 변하면 1V라고 합니다. 1V의 전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이 P는 우리가 전속이라고 하고 파이 P는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 B 외에도 뭐든지 여기 들어가면 그 다발이 되는 거예요. 이 다발은 일반적으로 요와 같이 온다. 우리가 도로 교통 차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 어떤 관을 지나가는 물을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발로 표시한다. 요와 같이 표시한다. 자, 이제 다발이 무엇인가? 또 나옵니다. 쉽게 생각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나중에 나와요. 전부 보면 볼수록 이런 표현이 익숙해질 겁니다. 자, 전화밀도입니다. 전화밀도를 이제 초하기 덴시티라고 하는데, 전화밀도를 우리가 3개를 씁니다. 뭐 3개 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3가지 경우만 써요. 하나가 선전화밀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면전화밀도, 세 번째가 최적전화밀도. 선전화밀도는 1m당 그 몇 쿨롱이 들어있느냐, 그 전하 단위가 쿨롱입니다. 이 전자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래서 그 선전화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기호를 람다를 많이 쓰는데, 1m 길이에 몇 쿨롱이 들어가 있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면전화밀도, 서피스 트라이 덴시티라고 하는데, 면전화밀도는 가로 세로 1m, 즉 1제곱미터 속에 몇 쿨롱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면전화밀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적전화밀도도 있어요. 이건 가로 세로 높이 1m 큐빅입니다. 그 안에 전하력이 얼마 들어있느냐, 우리가 로를 써요. 보통 꼭 기호를 뭐 람다 시그마로 가장 많이 쓰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전화밀도는 보통 람다, 면전화밀도는 시그마, 최적전화밀도는 로를 쓰지만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전화밀도 단위는 쿨롱 퍼 미터, 면전화밀도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 최적전화밀도 단위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수학에서 프랙탈을 배우게 되면은 그때는 차원이 정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수로 차원이 존재해요. 뭐 1.1 차원, 1.2 차원, 1.3 차원. 그때는 이제 중간에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 레벨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밀도는 정수 3개, 선전화밀도, 면전화밀도, 최적전화밀도, 람다는 쿨롱 퍼 미터, 시그마는 쿨롱 퍼 제곱미터, 로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전율, 투자율, 그리고 전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전율이라는 것은 이제 D는 입실론 E에서 물질의 정기적 반응인 입실론 얘기하는 것이고, 투자율이라는 것은 B는 뮤 H에서 물질의 자기적 반응인 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J는 시그마 E에서 그 물질의 저항,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게 시그마가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물질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은 입실론과 미우에 비로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광학이 뭡니까? 광학은 D는 입실론 E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지배식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광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하고 요거 한 겁니다. D는 입실론 E, 요 관계식을 공부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저는 30년 동안 자기장, 자기력, 자석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요거 연구합니다. B는 UH 연구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30년 동안 전자공학을 연구했습니다. 전자공학을 요거 한 겁니다. J는 시그마의 요 식을 3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D는 입실론 E를 광학의 지배식, B는 UH를 자기학의 지배식, J는 시그마 E를 전기 전자공학의 지배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자공학, 전기공학 30년에 하면 뭐 하느냐? 요건 겁니다. J는 시그마 E. 그러니까 전기공학, 전자공학 책이 많고 뭐 수백 권은 있다고 하더라도 맥스웰 방정식 조합한 식어고 요거밖에 없어요. 요 정의밖에. 만영 가지만 그밖에 없다. 물질의 전기 자기적 성질은 다음 두 가지 결정한다. 뭘 결정하냐? 유전율과 투자율, 입실론과 미우 두 가지가 조합해서 물질의 전기적 자기 성질을 결정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적 성질 어때요? 물질의 기계적 성질도 비슷한데 다음 두 가지 결정입니다. 압축률과 밀도예요. 이 기계공학에서 압축률은 뭡니까? 얼마나 잘 휘어지냐, 잘 압축이 되냐, 그걸 압축률이라고 해요. 그 압축률 역수가 탄성계수입니다. 탄성계수는 얼마나 잘 안 휘어지느냐, 얼마나 압축이 안 되냐, 얼마나 안 늘어나느냐, 이게 탄성계수입니다. 압축률보다 탄성계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계공학에서는 역수공학인데. 물질의 기계적, 그 다음에 밀도는 뭡니까? 밀도는 물질이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가벼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기계적 성질은 딱 두 가지 결정합니다. 두 가지 종합 결정이에요. 뭐냐? 하나가 압축률이고 하나가 밀도예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 성질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뜯어놓고 보면 딱 두 가지 요소뿐이다. 압축률과 밀도. 물질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이 뭐 복잡하고 많이 같지만은 뜯어놓고 보면 딱 두 가지뿐이다. 유전율과 투자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도. 전도도는 이 저항계수 또는 비저항, 레지티비티, 뭐 저항계수의 역수입니다. 예, 전도예요. 오모법칙은 어디 있습니까? 오모법칙 여기 J는 시그마 E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 간단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 걸 품고 있어요. 과학 지배식, 자기학 지배, 전지 현장과 지배식이다. 예, 30년 동안 했습니다. 요거 한 겁니다. 뭐 하든 간에. 자, 이제 오버 법칙이 J는 시그마 E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J는 시그마 E에 들어있다. J가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라는 것은 뭡니까? 균일하게 어떤 면적을 지나간다고 가정하면은 전류를 면적으로 다룬 거예요. 면적으로. 시그마는 그 레이티비티 역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 로는 밀도가 아닙니다. 이 저항계수예요. 이게 전개는 뭐예요? 전개. 중간에 값이 균일하다. 어떤 길이가 L이다. 그러면 볼테이지를 뭘로 나눈 겁니까? 길이로 나눈 거예요. 볼테이지, 그게 전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됩니까? I는 여기 정리할 수 있어요. V 됩니까? 로 양쪽에 그 A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꼴입니다. 이게 뭡니까? R이에요. R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이란 로의 비례하고 저항계수예요. 면적의 반비례하고 비례에 비례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I는 R분의 V, V는 IR이라는 그 오음의 법칙은 바로 요 속에 있다.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전기공학, 전자공학식은 맥스웰 방정식이 있고 안에 다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벗어나는 식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이 녀석에 있다. 이게 오음 법칙 원형이 뭐냐? 일반적으로 벡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선택하면 된다. 오음 법칙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원형입니다. 자, 이제 유전율과 투자율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어떤 상점에서 사요. 뭐 유전율 얼마짜리를 사와라. 뭐 투자율 얼마짜리를 사와라 할 때는 전부 다 상대 유전율을 뜻합니다. 상대 유전율이 뭐냐면, 자, 진공에서 값에 대한 상대적 크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입실론 값이 있어요. 입실론 값이 일반적으로 위치의 함수고 주파수의 함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를 취급한다겠죠. 그것을 이게 진공 값이에요. 진공의 값으로 나눈 값. 그 진공 값은 몇 배냐? 이게 상대 유전율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에서 쓰는 유전율 값은 상대 유전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전율 20짜리가 필요하다. 그 상대 유전율 얘기하는 거예요. 물 같은 경우 물은 상대 유전율이 대략 80입니다. 80 정도 돼요. 그래서 생활에서는 상대 유전율을 쓴다. 왜 R 쓰냐면 렐러티브, 렐러티브 상대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입실론 R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공값을 나눠준 거, 진공값은 몇 배냐? 입실론 R입니다. 만약에 진공은 얼마예요? 입실론 R이 1이죠. 입실론 R이 1인 공간은 진공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의 자기적 성질인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율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필요하다. 뮤 R입니다. 진공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뮤 R이 뭐 2다. 그럼 진공값 2배, 3이다. 진공값 3배를 요하 정의입니다. 실제로는 생활에서는 상대 투자율과 상대 유전율로 쓴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과 투자율은 위치, 우리가 파동 벡터, 웨이브 벡터라고 합니다. 위치와 주파수의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거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고 어떤 주파수 값을 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대학원급에서 다루는 얘기고 학부생도 수준에서는 상수 취급한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사 수준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상수로 취급한다. 상수로 취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유전율과 상대 투자는 1보다 작거나 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 없죠. 진공이 제일 작으니까 이 값이 진공이면 당연히 이 1이고 그보다 크겠죠. 그리고 입실론 R이나 뮤 R은 통상적으로 1보다 커요. 1보다 작거나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메타물질의 시각에서는 작을 수가 있습니다. 1보다 작을 수가 있고 입실론이나 뮤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허수가 되기도 합니다. 복소적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뭐 입실론 R은 음수가 될 수 없다, 있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메타물질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게 실수 복소수로 다 가능해요. 자, 현재보다는 실전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상대의 값을 쓴다. Relative Electric Permittivity, Relative Magnetic Permeability. 그래서 상대 유전율, 상대 투자율을 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외워야 되느냐? 앞에 값을 외워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치려면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 진공에서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외워야 돼요. 입실론 제로 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9승 나누기 36파입니다. 어느 거나 관계없어요. 단위가 쿨롱 제곱 퍼 뉴턴 미터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위는 넣을 필요 없고 앞에 숫자는 외워야 됩니다. 앞에 시험을 보려면 요걸 외워야 돼요. 요걸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입니다.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인데 여기서 앞에를 외워야 돼요. 앞에를 외워야 된다. 근데 입실론 제로나 뮤제로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4파이와 곱해가지고 존재해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우리가 정기상수, 4파이 뮤제로분의 1을 자기상수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기상수 일렉트릭에서 E라는 첨자를 붙이고 자기상수 마그네틱에서 M이라는 첨자를 표현해서 써요. 그래서 그 4파이 입실론 제로분 1번 역수입니다. 4파이로 다시 나눈 건데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약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리고 4파이 뮤제로 분의 1은 약 6.33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그래서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 요 값하고 요 값은 알고 있어야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다른 것보다 특히 지수 알아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7승. 밑에 건 없을 테니까 대충 10의 9승, 10의 4승.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상수로 알아야 된다. 뭐 다른 것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전기 전자공학을 하다 보면 매일 나오는 게 임피던스예요. 뭐 처음 들어갈 때 나중에까지 이거 임피던스에 시작해서 임피던스로 끝나느냐 안 되냐. 임피던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 전자공학 임피던스 단위가 뭡니까? 옴이에요. 저항 단위가 옴이. 도대체 임피던스가 뭐냐 이거죠. 임피던스는 이런 겁니다. 파동이 진행해요. 파동이 진행을 하면은 어떤 매질이라든가 진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매질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내가 같은 매질을 진행하고 있는가 다른 매질을 진행하고 있는가? 매질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 달라지는 정도가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가 같다는 얘기는 내가 파동이 진행하는 것이 매질이 동일 매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임피던스가 다르다. 이건 매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질이 달라져도 임피던스는 사실은 달릴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임피던스란 파동이 진행하면서 얼마나 같은 물질을 통과하는가, 다른 물질을 통과하나, 그 같은 물질인가 다른 물질인가, 이거의 정도가 바로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전기 자기학에서는, 전기 자기에서 임피던스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 임피던스를 G라고 씁니다. G라고 쓰는데, 이건 입실론이 뭐예요? 물질의 전기적 반응이고 뮤는 물질의 자기적 반응입니다. 루트 입실론 분의 뮤인데, 전자기파가 도선의 볼티지 걸으면 전자기파 하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가면서 물질의 전기적 반응과 자기적 반응의 B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B가 같으면은 동일 물질로 봐요. 예를 들면 가다가 갑자기 입실론이 2배가 되고 뮤도 2배가 됐다. 같이 2배가 됐다. 그러면 동일 물질로 보는 겁니다. 같이 절반이 됐다. 마찬가지로 동일 물질을 봐요. 그래서 본래 임피던스는 뭐냐 이거죠. 파동이 가다가 이게 얼마나 다른 물질인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임피던스란 입실론과 뮤의 B예요. 루트 입실론과 뮤. 그래서 두 개의 B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요게 임피던스입니다. 전기공학에서 그런 얘기죠. 기계공학에서 임피던스는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공학이 마찬가지인데, 여기 어떤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흐르다가 폭포를 만났어요. 그러면 임피던스 달라집니다. E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댐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나서 한번 물이 계류했다 가요.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물이 가거나 바람이 가는 거 마찬가지죠. 소리가 가는 거 마찬가지고, 소리가 진행하면서 이제 그 같은 매질인가 매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경로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전기공학에서는 전기적 반응과 자기적 반응의 B가 임피던스예요. 전자기파가 가면서 그걸 읽는 겁니다. 그럼 기계공학에서는 뭔 읽냐? 기계공학에서는 압축률과 밀도의 B를 읽는 거예요. 이 역학파동이 가면서 알파와 로, 이게 압축률입니다. 얼마나 압축이 잘 되는가, 탄성계수예요. 그 다음에 로는 얼마나 무거운가, 밀도입니다. 두 개의 B를 읽어가지고 이 B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역학파는 많이 있어요. 뭐 진동, 불, 압력파, 지진파도 역학파동이에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딱 하다가 압축률이 2배가 되고 밀도가 2배가 되면 같은 물질을 봅니다. 두 개가 절반을 줄여 같은 물질을 봐요. 그 B를 읽는 거예요. 그 B가 달라지면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달라지면 거의 E를 하게 돼요. E를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임피던스가 같다, 동일 물질이다 그러면 E를 안 해요.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란 뭐냐? 파동이 진행하며 얼마나 다른 물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기계공학에서는 루트 알파분의 로, 전자공학에서는 루트 입실론 분의 뮤. 역학파동은 압축률과 밀도의 B를 읽는 것이고, 이 전자기파에서는 입실론과 뮤, 유전율과 투자율의 B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그 B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는 게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진공도 임피던스가 있느냐? 진공도 있습니다. 진공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G는 입실론분의 뮤, 여기다 진공값 들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진공의 임피던스를 넣고 계산해보면 대략 377ohm이 됩니다. 진공이 377ohm이구나. 또는 128 같아요. 어느 경우는 그 문제 보기에 4조 3당에 377파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128, 이거 없고 128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공의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128입니다. 또는 377입니다. 단위가 ohm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역학파동에서는 진공의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역학파는 진공은 안 됩니다. 진공은 가지 않아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전자기파는 진공이라도 가니까 진공 임피던스 있는데, 역학파동은 진공은 역학파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제어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란 뭐냐? 파동이 진행하며 얼마나 다른 물질인가 같은 물질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임피던스가 같을수록 에너지 소모를 안 해요. 임피던스가 다를수록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를 한다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전등에 빛이 난다든가 전자질반에 빛이 난다든가, 이건 전부 다 임피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